안녕하세요. 멍생보감의 보감이 언니예요. 멍생각터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사료에 쓰이는 용어들을 준비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바로 설명해 볼까요? 시작하시죠. 시작하시죠. 미호도 있어요. 미호 안녕.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연령대에 관한 질문입니다. 퍼피, 주니어, 어덜트, 시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 생소한 단어도 있어요. 어떤 단어죠? 주니어요. 주니어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주니어 사료를 나이대를 구분을 해서 많이 팔았는데요. 최근에는 주니어 사료는 판매하지 않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니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1살에서 2살 사이를 주니어라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어덜트 안에 그냥 포함돼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령대별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연령대는 이제 퍼피, 주니어, 어덜트, 시니어가 있는데요. 요즘에 주니어는 어덜트에 포함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퍼피가 있습니다. 퍼피는 3개월서부터 12개월까지 이제 퍼피 전용 사료로 해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덜트 같은 경우는 1살에서 7살까지를 어덜트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 수의학에서는 7살보다는 8살이나 10살 여기 그 정도까지 어덜트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료 회사에서 말하는 시니어는 7살 이후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꼭 이 연령대에 맞는 사료를 급여를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사료 회사에서 연령대에 맞게 최적의 단백질, 지방, 칼슘 등의 성분을 맞췄을 뿐이고 그냥 어덜트 사료를 시니어에게 먹이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퍼피 사료를 어덜트에게 먹이는 것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퍼피의 경우는 성장기에 요구하는 단백질과 지방의 함량이 조금 더 높으니 그거를 약간 주의해 주셔야 되는데요. 최근 출시되는 대부분의 사료들은 어덜트 사료를 퍼피에게 먹여도 영양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강아지가 이렇게 손을 많이 핥는 이유는 뭔가요? 강아지가 핥는 이유는 아파 보이는 것을 이제 치료해 주려고 핥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강아지가 얼굴을 많이 핥는다 생각이 드시면 내 얼굴이 아파 보이는구나. 미호가 제 콧구멍을 너무 많이 핥아요. 그 콧구멍이 아파 보인다. 그러면 다시 두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이 사료의 주원료는 어떤 걸 표기를 하는 건가요? 사료에 표기된 원료는 가장 많이 들어간 원료의 순서대로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가장 처음 적혀 있는 원료를 사료의 주원료라고 합니다. 보통 사료들은 사료 이름 끝에 주원료가 무엇이다 라고 적어 놓기도 하고 사료 포장지에 해당 원료 이미지를 넣어서 부각시키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사료에 적혀 있는 원료의 첫 번째가 무엇인지 꼭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사료들은 비싼 원료를 넣고 마치 그 원료가 주원료인 것처럼 선전하는데요. 실제로는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나오는 랍스터 사료라고 선전하는 사료들은 실제로 주원료는 청어나 생선 등의 랍스터보다 굉장히 저렴한 원료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료 첫 번째 거를 봐주세요. 첫 번째 거를 봐주세요. 근데 너무 그러면은 쉽게 랍스터 사료라고 믿으시겠다. 그렇죠. 포장지에도 그림을 엄청 크게 그려놓고 네, 우리나라 그 과자 중에서도 송로 트러플이 들어간 뒤에 이제 원료표를 보면은 송로 트러플 0.00001%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과자라고 했는데 거의 맛을 느낄 수가 없는 수준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랍스터 사료라고 하고 비싸게 팔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고급 사료에서도 이런 일이 있는데요. 저급 사료에서도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급 사료에서는 뭐 소고기 사료라고 했는데 실제로 첫 번째 원료는 쌀인 경우. 네? 네, 너무 뜬금없다. 그렇죠. 쌀이 거의 대부분 들어간 곡물로 만든 저렴한 사료에 소고기가 조금 들어간 거죠. 네, 그래놓고 소고기 사료다라고 하는 경우도 너무 있습니다. 많아. 예, 뭐 법상으로 미흡한 부분이고요. 소비자들께서 똑똑해지셔서 피해 가셔야 되겠죠.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알갱이들은 어떻게 구분되고 있나요? 알갱이는 가장 대표적으로 건식, 습식, 반습식, 동결건조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건식은 대부분 수분 함량이 10% 내외로 만들어진 사료이고 고온 압출 방식의 익스트루전 방식이나 아니면 오븐에 구워서 만드는 오븐 베이크 방식으로 만듭니다.
간습식은 수분 함량이 20에서 30% 정도로 만들어진 사료로 습식과 건식의 중간 정도의 수분 함량으로 건식보다는 좀 부드럽고 씹기가 편리한 사료를 말합니다. 습식은 수분 함량 한 70% 정도로 만들어진 사료로 대부분이 캔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파우치로 되어서 나오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이제 수분 함량이 높아서 자연스러운 음수량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장 관련된 질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이제 습식 사료를 먹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동결 건조는 원료를 배합한 후 급속으로 얼린 다음에 이제 기압을 이용해서 물을 기체로 승화시켜 건조시킨 사료를 말합니다. 수분 함량이 낮고 대부분 급여 시 사료에 미지근한 물을 첨가하여서 급여합니다. 대부분 알갱이가 굉장히 큰데요. 물을 첨가하면 부드럽게 부서져서 씹기가 편합니다. 신기하다. 동결 건조. 처음 들어봐요. 동결 건조는 쉽게 생각하시면 비싼 거다라고 생각하셔도 비싼 거면 다 좋은 건가? 비싼 거면 다 좋은 거는 아닌데요. 동결 건조 같은 경우는 일단 수분 함량을 굉장히 낮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보존제 같은 것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원물 그대로 만들기 때문에 이제 원료가 저급의 낮은 퀄리티의 원료를 넣을 수가 없어요. 닥터님 혹시 추후에 사료 만들 생각 있으신가요? 저는 사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중립적인 얘기를 못하게 되는, 하고 싶은 얘기 하나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로 계속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거냐, 아니면 내 사료를 팔고 이제 거짓말쟁이가 될 거냐, 이 갈림길에 언젠가는 쓰게 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팔 생각이 없습니다. 아니 근데 저 얘기하다가 생각이 난 건데 네. 그러면은 수의사 분들이 파는 사료들도 있어요?